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성님의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네,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철학자이면서 명예교수인 저자 김형성님은요,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로 97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저서활동과 강의활동을 펼치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성공하면 행복하다입니다. 네, 저자에 의하면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은 어떤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없습니다. 아, 행복은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같은 내용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으나 같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김형석 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을 향해서 참으로 생활의 지표가 될 만한 내용의 얘기를 많이 하셨지요.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이신 김형석 철학자께서는 행복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저자는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빈 그릇 속에 담아 넣고 싶은 것들의 대명사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대명사의 내용은요, 꼭 같은 것은 없어도 서로 비슷한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 또는 둘을 택해 사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주어지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어린애들이 마음에 드는 인형을 얻었을 때 즐거움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치로 대표되는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네. 지배하고 싶은 본능, 강자가 되려는 의욕, 야망을 채우고 싶은 삶의 욕망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는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아, 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타인과 사회의 보답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저자는 이런 것들은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실했을 때는 고통과 불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자는요, 행복에는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미켈란젤로가 주는 예술적 가치는 어떤 이탈리아의 기업가나 재벌이 남겨주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20세기를 끝내면서 미국 주간지 타임은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선정한 일이 있었는데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아, 네. 재벌가도 아닌 정치가도 아닌 과학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한때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역사적 기록에 그쳤지만 대왕의 가장 군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히 아테네에서 강의하고 저술했을 뿐인데 그의 정신적 유산과 혜택은 2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소유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적 가치는요,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인류가 남긴 업적의 혜택을 누리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데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어야 하나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필수적입니다. 네. 또 이런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작의 기쁨과 행복은 고급 자가용을 타고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입니다. 아, 네. 여기에 저자가 말하는 행복에 대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저자는 행복과 성공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달성한 사람은 행복하며 음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유능성과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 60의 유능성을 타고난 사람이 65나 70의 결실을 거두었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90의 가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0의 결과에 머물렀다면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밖에서 볼 때는 같은 70이지만 그 자신의 삶의 가치를 따진다면 성공과 실패는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성 들여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으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함수 관계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지만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 뭐 그렇게 들리는군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자는요. 우리가 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자는 80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왜 일하는가,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답은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였습니다. 아, 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돈을 써가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세상에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저자 스스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웃을 돕는 것만큼 그들이 나를 돕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게 받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어느 날 저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다른 사람이 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모자, 양복, 신발 뭐 이런 것들이요. 어떤 것은 호주에 저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양을 쳐서 보내준 것이고 아, 네. 미국 텍사스에 어떤 사람이 목축을 해서 보내준 가죽도 있습니다. 또 모자와 옷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준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도 모두가 스승과 다른 학자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생명과 인생 자체가 부모, 가족과 더불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자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가르치는 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였습니다. 네. 또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세상인가라고 저자는 얘기해 줍니다. 네.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정성껏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정말 새겨들어야 하고 놓칠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웃과 사회를 위한 것이다. 봉사다. 네. 이 얘기가 참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뭡니까? 세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취미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에 의하면요. 60대 중반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물었습니다. 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아무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고
옛날 친구들과 때때로 만나는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첫째, 공부를 시작한 사람. 둘째, 취미 활동을 계속한 사람. 셋째,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여성들이 그 나이가 되면 가정적 책임은 끝나게 되고 시간이 생깁니다. 앞으로 주어진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은 공허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렸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는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자는요,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 일을 미리부터 준비해 두면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을 준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는 선택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얘기를 미리 알고 젊은 날을 열심히 살면 더욱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 세 가지, 첫째 공부를 시작해라. 그 사람이 맞습니다. 행복하다. 취미 활동을 계속해라. 그 사람이 행복하다. 봉사 활동도 얘기하는데 모두 공감 가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김형석 선생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장수시대에 이 미리 좀 알고 들어야 될 그런 얘기들입니다. 끝으로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선택은 각자 개인의 몫이지만요. 새해에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책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김형석 선생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는 Now HRD의 이주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